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5월 성과 수익 실현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또 체크도 해보고 리뷰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냥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살짝 보여드리는 걸로 했더니 그건 뭐 자기 자랑하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정을 또 한번 복귀해보는 과정도 우리가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X 같은 경우 우리가 15% 정도 업사이드 수익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포인트 잡을 때 여러분 뭐 지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에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이렇게 윗꼬리가 크게 달려오고,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저 2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항상 밑단에서 위로 올라갈 때 이동평균 크로스가 이렇게 나타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수익 실현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MC넥스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좀 다음번 리포트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낮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고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었다 하는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 수익을 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또 들어가려는 또 욕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항상 저점이 전 저점보다 낮아지는 관계 속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실적이나 턴어라운드 과정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지난해랑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MCX 갖고 15% 정도 잘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RFHL입니다. 여러분, 요거 같은 대부분 많이 내신 분은 한 25%, 적게 내신 분은 20% 정도 냈을 텐데, 이거 리포트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이 한참 안 좋다가 그때 막 리포트 드렸던 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어려운 장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잘 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또 앞에 단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반복적인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여기 이등병 크로스가 통째로 쫙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윗꼬리가 딱 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점에서 수익하신 분은 거의 30% 가까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여러분들이 노하우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처음 올라왔으니까, 그러고 다시 제가 눌리면 다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예, 62이동 평균선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양봉 보이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양봉 보이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 저점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땐 손절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에 대해서는 탈도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상한 소리 막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우리는 승리를 했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글쎄 평균적으로 하면 2만 원대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거고, 조금 더 매수할사 분할 매수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 2만 원과 19,0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한참 기다렸으면, 우리가 한 달 정도인가요? 한 2주 정도인가요?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바람 타고 올라와서 우리가 원하는 24,000원까지는 충분히 왔고, 그 윗사이드 업사이드에서는 제가 모니터링은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표가 도달되고 나면 저는 수익 실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원칙과 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서도 못 던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밑단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동평균 크로스가 몇 개 나타났어요? 세 개 다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 날 윗꼬리가 참 달리지 않습니까? 이날도 수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다. 앞으로는 이런 날은 좀 해줘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3일 이런 거래일 속에서 여러분 주가가 20, 30%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제가 항상 브레이크 타임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눌림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바로 여기 나타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뭐가 좀 개선됐냐면 화장품 업종에 대한 테마가 좀 돌기 시작해서 업사이드가 있었던 것 뿐이지, 실제로는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다. 대강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잠깐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때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또 우리 있죠.
우리 좋은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좋은 또 뭐라 그러나 거리를 또 만들어서 피팅 업체가 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 두 포인트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문제가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다면 우리 적어도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낸 것들을 기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만큼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밑단에서 위로 치고 오면서 이동평균 크로스가 3개 이상 터졌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당연히 트레이딩 셀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눌림에 자꾸 들어가자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수익이 났던 것들이고요. 실제로는 아마 제가 12% 정도쯤에서 여러분 수익 실현합시다라는 말 드렸고 그 당시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소재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요 앞단이죠. 요 앞단에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한 30% 정도 수익을 냈었죠. 동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눌림이 들어올 때마다 공략해 주는 거죠. 어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터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60일 라인 이 구간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에도 또 동지세미캠이나 이런 것들이 뭐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 밑단으로 들어오면 또 공략을 또 해줘야 돼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진쌤이 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 이거 뭐 매도 못 쳐가지고 지금 현재 구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 삼각 수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지금 공략 구간이다. 혹시라도 이 종목 가지고 계셨는데 수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략해 주시는 구간이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자,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지금 매크로 지표만 조금 바뀌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기대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로 보유자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야, 즐겁게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20%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올라서 뻥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통상 다음날 상황이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가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다 알다. 통상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급등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익 실현이 원칙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시면 좋겠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때도 이런 거 리포트 드려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이죠. 오히려 지금 와서도 제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수익 실현을 했어? 사실은 증권가나 TV 이런 데서 보니까 저보다 소식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87,000원 이 구간 여기죠. 이 구간에 시작해서 여기 지금 11만원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했는 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거 제가 이날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장대 양목 뻥 치고 들어오면 세상이 다 알게 됐다.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뉴스가 쫙 퍼졌어. 그러면 2, 3일 안쪽에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도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파크 시스템스 여러분 15% 이상 너무 제가 수급이 안 좋다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눌림 들어오고 매크로가 안 좋아서 수익 실현을 했던 건데 치고 올라옵니다. 이 부분 놓친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걸 트레이딩 포인트로 다시 잡자라고 하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60일 이동평균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자마자 치고 올라가네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 뭐 다시 또 눌리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 포인트 생기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익 실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L 같은 경우 좀 오래 기다리긴 했어요. 우리가 이쯤에 들어갔어요. 보통 32,000원 정도에서 이 아랫권에서 평균 매수, 분할 매수 단가 조절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구간 올라와서 36,000원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수익률도 높진 않습니다. 그만큼 일단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이 수급이 잘 돌아가진 않네요. 그래도. SM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이 구간에서 저희가 리포트 드렸는데 10% 정도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딱 라인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10만 원 건드리고 죽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익기업 뉴스 케어맨의 정확도다. 여기도 뭐 합니까? 딱 221평 딱 저 구간들을 암기사항처럼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세요. 제가 뭐 그 생각 없이 말이면 이동평균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죠? 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이동평균선이 일봉을 포함하는 수렴되는 수학 구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일봉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동평균선 이해를 못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참 부족한 겁니다. 이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항상 보면 벡터의 에너지 쪽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 다시 눌림이 들어오면 다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SM 사실래요? 하이브 하실래요? 제가 오늘은 리포트를 하이브로 드렸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볼 만하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브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스파냐, 뉴진스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글쎄 저는 선택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양 50% 이상 업사이드 나왔잖아요. 이런 게 참 인내심 갖고 이거 질문도 말고 우리 탈도 많았잖아요. 이거 언제 올라요? 어떻게 돼서 버텨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터지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7,000원 목표가 도달됐을 때 우리는 수익 실현하시죠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빨리 수익 실현한 분은 요 구간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 자기가 어떤 트레이딩이라든지 또 서프라이즈 하고 그러면 상당히 또 놀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통 보면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빵 터지고 올라가서 또 불안하시다 그러면 50% 정도 어떻게 돼요? 예, 수익 실현해 놓고 나서 나머지 50% 물량 정도는 홀드하고 가보는 그런 뭐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장 많이 쓰고요. 보통 이제 익절을 통째로 걸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것들을 골라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엑시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이건 많이 그래도 하신 것 같아. 이게 시장 좋을 때 따라오면 크게 못 먹는다니까 이게 뭐 두 번 먹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여기 지금 요 근데 사실 좀 오늘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 가격만 생각하고 또 음봉에 사더라. 꼭 진짜 그러더라 정말. 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사셨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런 때 사면 안 되지. 오늘 시간에 거래 보고 사든가, 시간에 거래해서 플러스가 뜨면 사든가 이래든가. 왜 낮에 사? 제발 그러지 마라. 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내가 왜 부탁을 하는지 내 돈도 아닌데. 예, 글쎄요. 그거 뭐 여러분들 알아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잘 기억만 해주십시오. 내 돈은 아니니까. 자, 코아시아 같은 경우 20% 업사이드 나와서 여기 구간이 목표가에 있죠.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요것도 매수하신 분이 딱 한 분이라도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한 종목이라도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겠지 뭐. 예, 그쵸? 예. BNT 50% 이상 오히려 너무 빨리 수익 실현 여기서 수익 실현 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들이니까 이 윗단에 대한 수급을까지 팔로우를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입절을 갖다 걸고 가든 홀드 프로그램을 쓰시던 이런 것들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몰고 가고 이러는 것들 또 사실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자기가 습관을 좀 들이시거나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홀딩하는 연습들도 많이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저야 일단 일당 다수 아닙니까?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중위 수준 정도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얘기 드리면 거기서 나는 강심장이냐 아니면 약심장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노하우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5월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종목도 정도를 갖다 수익을 내서 이거 말고도 소소한 게 몇 개 있는데 그건 다 빠뜨렸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5월달을 보내왔는지 그런데요, 이 5월달에 수익 낸 종목들이 다 언제 매수한 겁니까? 예, 4월달에 한 거예요. 4월달에 그 장이 어려울 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도 지금 우리가 많이 주식을 또 투자해 놨잖아요.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돼요. 6월달, 7월달 가면서 또 괜찮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실적 좋은 것들은 다 지나고 나면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고 나면 대부분 80% 이상은 대부분 수익이 나더라. 이런 것들은 이야기 드렸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환율이 안 좋을 때, 고점일 때, 그죠? 달러가 상당히 강세일 때, 요즘 같을 때 강세잖아요. 그런 땐 좋은 것들을 많이 산다. 지금 당장 오르고 안 오르고를 왜 바래?
오팡이 돌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건 나한테 기회구나, 라는 것들, 또 매수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공략, 그 전략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5월달 성과 분석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